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다 들어버렸습니다. 예. 그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 민혁이 하시더라고요. 예. 민혁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제가 부끄러우세요? 누가 하셨죠? 제 얼굴 못 봤습니다. 얼굴 목소리만 들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 소비자 중심, 네, 피교육자 중심의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이제 저희 강의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주신 분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당권 마무리할 차례죠. 283페이지예요. 18번 문제. 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전에 모의고사 치셨죠? 모의고사. 좀 잠오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은 40문제. 40문제고 선다는 1번서부터 5번까지 선다죠. 자, 그래서 선다 1번서부터 이렇게 5번이 있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그러면은 40문제 중에서 1번 선다가 정답인 문제가 몇 문제일까요? 1번 문제가 정답인 문제가 8개예요. 맞아요? 2번이 정답인 문제는요? 이것도 8개예요. 8호, 40. 다 8개, 이렇게.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 1권 문제일 수가 있고 한 9문제 정도, 요 정도의 오차는 있어요. 요 정도의 오차. 근데 대부분 8개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문제에서 9문제 정도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정답인 게 9개 나왔다. 9개. 2번이 정답인 게 5개 나왔다. 자, 그리고 3번이 정답인 게 한 7개 정도가 나왔다. 4번은 2개밖에 안 나왔다. 5번이 정답인 게 8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 때 41번서부터 80번까지 있죠. 그거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패스하셔야 돼요. 절대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문제 제치고 1번서부터 5번까지 몇 번이 정답인 게 있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행운의 숫자 몇 번이에요? 오늘 행운의 숫자 4번인 거예요. 나머지 문제 반드시 4번으로 다 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래야 그나마 한 문제라도 더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답을 1번 찍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1번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답을 몰라서 찍는 마당에 그나마 확률이라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시려면은 내가 찍었던 게 정답이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미 합격선까지 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 쓰시면은 자기 점수 기존 점수보다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해당 안 돼요. 모의고사는 해당 안 됩니다. 그거는 출제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실제 10월 다가오는 시험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선다를 만약에 뭐 2번이면 2번 이렇게 정답이 문제가 많아버리게 되면은 그날 2번 찍었던 사람들이 대거 합격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고자 대부분 이렇게 펼치게 돼요. 8개씩. 이해하시죠? 예.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목적물이 멸실됐죠. 당연히 소멸이죠. 예. 근데 목적물이 멸실됐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저당권이. 어떤 경우에? 물상대위요? 맞습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뭐 드러났을 때? 보험 드러났을 때.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셨다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뭐 하신다?
물상 대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요런 예외도 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부분이고 원칙적으로는 멸실되면 소멸입니다.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채권이 어쨌든 소멸됐으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시효 완성은 10년이죠. 10년. 채권 소멸 시효.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경락인 말하는 거죠. 경락인한테까지 넘어갔으면은 경매 절차 다 끝난 것이고 저당권자는 받을 돈 받으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지상권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하셨다. 자, 일단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 들어왔죠. 자, 이렇게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가 들어왔다?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 소멸되면 얘도 어떻게 돼요? 소멸돼버리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상권을 갑이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이 양도가 돼가지고 기존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갑이 지상권도 함께 가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거 뭐예요? 혼동이에요. 혼동. 그러면 지상권 어떻게 돼요? 소멸돼야 됩니까? 원칙은 소멸돼야 되는데 이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 딸려 있었던 저당권까지 소멸되기 때문에 혼동의 예외로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혼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대부분 출제가 됐었는데 한바탕 꼬은 거죠. 소유자가 지상권 양도받는 상황입니다. 이해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혼동이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혼동이기는 하지만 그 예외로서 소멸하지 않는 것.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갑니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목적물 있고 일단 저당권 있는 거죠. 그리고 2순위에 또 저당권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혼동 두 번째 예외죠. 여기서 만약에 1순위 저당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거 뭐예요? 혼동 맞습니까? 혼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1순위 저당권 소멸해버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하니까? 순위 승진하게 되니까 억울하죠. 따라서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 안 하죠. 선다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요 밑에 있는 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혼동 맞습니까? 혼동의 예외에 해당되려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 뭐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혼동 소멸 안 하는 거죠. 밑에 뭐 있어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밑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 그래서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혼동의 원칙입니다. 그냥 소멸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상 대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요. 대위를 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물상 대위성 없다. 일단 물상 대위 하시려면 반드시 압류를 하셔야 되죠. 압류를 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특정성. 특정성을 위해서 압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소유 주택이 현재 을이 저당 잡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멸실돼 버렸다면 원칙대로라면은 이 저당권 소멸되는 게 맞지만 갑이 기특하게도 보험을 가입을 해놨다면 이 보험금이 갑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효력 주장이 가능하죠. 다만 효력 주장을 하려면은 이 보험금이 갑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셔야 된다? 압류하셔야 된다. 압류를 해야만
이 보험금에 대해서 특정성이 생긴다. 침 바르는 거죠. 내 거다. 이렇게 침 바른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압류를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셔야 됩니까?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줘도 돼요? 아이, 그럼요. 땡큐죠. 땡큐죠. 자, 그런 점에서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된다.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전세권을 목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가요. 자,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 잡고 있다. 자, 여기서 요 을이 만약에 돈 안 갚죠.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뭐 경매 신청할 겁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받을 뭐가 있어요? 전세금 있습니까? 예, 전세금 있는 거예요. 을이 이후에 갑에게 받으실 전세금이 있다. 이 전세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 압류하는 거예요. 을한테 지급하지 말고 나한테 내놔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저당권자가 저당 잡고 있는 거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이지만 이 권리에 대한 가치가 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돈으로. 저것도 물상대위의 맥락이겠습니까? 아, 그럼요. 물상대위의 맥락이죠. 그런 점에서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가 돼버렸다. 지금 현재 설정자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죠. 이러고 나서 압류했다라고 한다면 물상대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물상대위 하려면 채무자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압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해서 설정자가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다.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됩니까? 아니, 그럼요. 됐죠. 예, 4번은 맞는 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이 됐을 때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요 문제가, 요 선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26회 때 기출됐었던 문제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몇 번 문제를 보시면 되냐면은 12번 문제 잠깐 보세요. 279페이지에 12번 문제 선다 5번에 보시면요. 똑같이 나왔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 예. 이게 26회 때 선다 5번이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 해인 27회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기출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 또 나온다. 반복되는 거 맞습니까? 예. 자, 여기서 협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수용과 협의 취득을 우리는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다. 만약에 요 해당 토지가 수용된다면 이렇게 수용해버린다라는 거는 국가가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싹 가져와 버리는 거죠. 강제로 빼앗는 거죠. 요거 186조, 187조. 186조, 7조. 7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8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갑에게 있었던 소유권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딸려 있었던 그런 권리들도 싹 다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갑이 뭘 받습니까? 수용 보상금 맞습니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가 이 보상금에 대해서 야, 보상금 내놔라. 물상대위 가능해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단 수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선다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협의 취득이요.
협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협의자를 잘 보셔야 돼요. 협의. 그러니까 수용하시는 분이 요 갑한테서 토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일종의. 그럼 그냥 사신 거니까 186조다, 187조다. 요거는 186조예요. 다릅니다, 이게.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고 있는데 그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매매로 인해서 저당권에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끼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끼고 사신 거예요. 맞아요. 저당권 소멸해 안 해요. 전혀 영향이 없다. 저당권에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물상대위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의 취득이라고 하는 게 매매의 일종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보시면요.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이를테면 이제 조건을 건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 특정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 같은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제3자가 압류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2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제3자는 이분이 누구죠?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하셨다. 누구죠? 제3 취득자예요. 저당부동산이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순위에 뭐가 이미 있는 거예요? 예, 1순위에 이미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물이 토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토지는 저당부동산 맞습니까? 예,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뭘 취득하셨다? 지상권 취득하셨다. 그러면 저당권이 1순위에 떡하니 있는데 그 이후에 지상권을 들어오셨죠? 이분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3취득자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변제권. 제3취득자의 변제권. 변제권 하시고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상권이었었죠. 네, 그런 점에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해서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증축. 근데 증축하려면 돈 많이 들죠. 갑이 돈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자 모집합니다. 을이 투자자예요. 증축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같이 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니까 을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갑이 줄 게 없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건물을 어떻게 하자? 공유하자고요. 이해합니까? 증축에 대한 을이 투자를 하시고 해당 건물을 갑과 을이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그러면은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하고 있죠. 저 을은 소유자의 지위를 가집니까? 제3취득자예요. 제 소유자 지위인 거예요. 제3취득자 아니죠. 따라서 저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환권 행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4번도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증축 비용을 투자하시고 그 대가에 대해서 공유 지분 이전 등기 받으신 이분이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는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자, 내려가서 5번 갑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가 됐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수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쵸? 왜 그렇죠?
토지 뭐니까요? 저당권자니까요. 토지 저당권자니까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 맞습니까? 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동저당이죠. 자, 공포의 공동저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읽기가 싫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딸리면 읽질 아예 말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읽다가 시간 보내죠. 그럼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합격이랑.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80번까지 싹 다 가셨다가 시간 남으실 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일단. 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첫째 줄 딱 봤을 때 물상 보증인이 있냐 없냐 판단하셔야 돼요. 공동 저당 문제 같은 경우는 물상 보증인 있냐 없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상 보증인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문제를 봤을 때 물상 보증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100% 이거 계산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라는 거구만. 봅니다. 갑이 1번 저당권자죠. 을에 대한 3억 원 채권을 위해서 을 소유. 자, 을 소유의 자,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갑이 채권액 얼마예요? 3억입니까? 3억. 갑이 1순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병은 X 토지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억 4천. 자, 병은 여기에 대해서 2억 4천. 얘가 그러니까 2순위죠. 자, 그 다음에 정은 Y 건물에 1억 6천. 이렇게 2순위 짜리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모두 경매됐다라는 걸 봤을 때 이거 동시배당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X 토지 경매대가 4억, 요거 4억, Y는 얼마예요? 2억 맞습니까? 예. 자, 요렇게 됐을 때 동시에 배당될 때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단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1순위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이분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연 갑이 요 2억에 낙찰된 요 Y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를 가져갈지를 계산하셔야 된다. 맞아요? 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가져가시냐? 일단 전체 경락 대금이 얼마예요, 지금? 6억 맞습니까? X 4억, Y 6억에서 Y 여기서 6억이죠? 자, 여기서 Y 얼마? 2억.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갑이 받으실 돈 3억. 요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갑이 받으실 돈 3억이 있는데 이 3억 중에서 Y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체 매각 대금액 중에서 2억이죠. 여기 맞추셔가지고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약분. 네, 약분. 어떻게 약분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약분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1억 맞습니까? 1억 맞나? 예, 1억 맞아요. 1억 맞죠? 예, 1억. Y 부동산에 1억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억짜리에서 갑이 1억 받아가시니까 정은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1억 받으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정은 얼마 받으신다? 1억.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것만 알면 하나도 안 어렵다. 이거 산수 문제예요, 산수 문제. 진짜 산수 문제 맞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1억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X 부동산에서는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얼마 받아가시겠어요? 예, 2억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 갑 같은 경우는 X 부동산에 대해서는 2억을 받아가시고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는 1억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3억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있었던 후순위 권리자들 같은 경우는 병은 얼마를 받으신다? 남아있는 돈 중에 2억을 받으시는 것이고 정은 1억을 받으시는 것이고 끝. 이게 끝이죠. 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산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내려가서 22번 봅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먼저 기역 보시면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돼가지고 독립적 효용이 없다. 증축됐을 경우에는 독립성 있냐 없냐로 판단하셔야 되죠. 독립성 있으면 무슨 물이에요? 독립성 있으면. 자, 여러분들 증축됐을 때 잠옷이죠. 예, 자, 증축됐을 때 뭔가 증축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우리는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이걸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독립성 있으면 부합이 된 거 안 된 거, 부합 안 된 거죠. 그럼 뭐예요? 부속물이에요. 독립성 만약에 없다 이러면 기존 건물에 합쳐진 거죠. 이러면은 부합물. 자, 현재 기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부합돼 버린 거예요. 뭐예요? 부합물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쳐요? 아, 그럼요. 미치죠. 당연히 미칩니다. 자, 그다음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을 경우에 토지 임차권. 이 토지 임차권 뭐예요? 종된 권리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일단 있겠죠. 그리고 토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요. 예, 토지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 왜 가지신다? 건물을 뭐 하시려고요? 소유하시려고요.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까지 봤을 때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셨죠. 이 해당 건물에 지금 현재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해당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떠받치고 있는 어디에까지? 임차권에까지 미칩니까? 요거 뭐다? 종된 뭐다? 권리다. 자, 따라서 니은에 나와 있는 종된 권리,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는 것이다. 디귿.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유 부분이 뭐죠? 101호, 201호, 202호 이런 거죠. 예, 아파트 한 호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당권 들어왔는데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여기서 지금 현재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다라는 말을 보셨을 때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요. 아파트니까 4층 이상이 돼야 되죠. 네? 4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이렇게 칸이 안 맞아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네? 바보 같네. 다시. 칸이 꼭 안 맞아요. 보면은. 바보 같아요, 진짜. 자, 4층. 자, 1층. 자, 심혈을 기울여서. 자, 2층. 그 다음에 3층, 4층. 저렇게. 자, 이렇게 4층에. 또 칸이 안 맞네요. 맞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자, 101호. 102호. 그 다음에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호수가 있죠. 이 각각의 호수들을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자, 이 각각의 호수들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전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표현하죠. 구분 소유권. 만약에 이 302호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요 지금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 이 대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용권이 있죠. 일종의 이게 뭘까요? 일종의 지상권 같은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지상권의 일종인 대지 사용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각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다 각각 뭐하고 있어요?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 지분의 형태로.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302호에 대해서 저당권 들어오고, 이 저당권이 실행돼 가지고 누군가가 302호를 경락 받으셨다면, 이 경락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해당 302호에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득하시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흥, 니은, 디귿 싹 다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근저당 보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에 보시면요,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 아니다. 아니요,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요. 이거 빠지면 근저당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핵심이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갚을 돈이에요,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 맞습니까? 우선 변제권 행사의 범위 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자, 그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 아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채권자, 채무자 달라져도 돼요? 아니, 문제 없는 거예요.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단 최고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 승낙 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습니까? 할 수가 있죠. 자, 채권 최고액을 채무액이 초과한 경우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어디까지만 변제하시면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시면 돼요.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거.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신다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싹 다 맞아요. 또 누구 있었죠? 후순위 뭐 있었죠? 권리자. 채무자나 후순위 권리자들 같은 경우는 최고액만 변제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싹 다 갚으셔야 된다. 싹 다. 그래야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비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재 물상보증인이기 때문에 최고액만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다? 아니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3번도.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셨다. 그러면 현재 경매 신청하신 근저당권자가 1순위 맞습니까? 이분이 신청하신 거죠? 그러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은 언제 확정? 경매 신청 시 맞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근저당권의 채권 확정은 언제 되고요? 경락대금 완납 시. 맞아요? 예.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없어도 된다. 여기서 채무 원인 같은 경우는 후순위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액을 늘리려고 한다, 이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승낙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채무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습니다. 을이 근저당권자예요. 아직 확정되기 전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는 채권에 뭐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액. 최고액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 행사예요.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이 최고액이 1억이라고 칩시다. 1억.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맥시멈으로 얘는 1억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이순이가 받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최고액을 늘리려고 한다. 2억으로. 자, 이렇게 최고액 늘려버리면 얘가 원래 1억만 받고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2억치 행사하는 거죠. 이러면 얘가 손해가 갈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최고액을 늘릴 때도 누구 동의 받으셔야 된다? 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예. 자, 근데 만약에 변경을 하는데 이 채무의 내용을 그냥 변경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했었던 계약은 주류 공급에 대한 계약이었습니다. 주류 공급에 대한 계약. 네. 근데 이 갑이 술 장사 하시다가 잘 안 되신 거예요. 업종 바꾸셨어요. 통닭으로요. 네? 통닭으로 바꾸셨다고요. 그러면 계약의 내용을 주류에서 통닭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얘한테 뭐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승낙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도 된다고요. 영향 없음. 이해합니까? 예.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내려가서 24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렇죠? 책임의 한도액 X. 책임의 한도액 X. 자, 책임의 한도액. 책임의 한도액 아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범위지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자, 그럼 2번에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다.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 틀렸죠. 뭐만 변제하시면 돼요? 최고액만 변제하시면 된다고요.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2번 바로 틀린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출제된 거야. 중급으로 출제된 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출제됐던 거 그대로 물려받으셔가지고. 자,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라고 한다면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죠? 채권이 한번 확정되고 나면은 그 이후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셨다.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당연히 신청시죠. 나머지 근저당은요? 경락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그쵸. 자,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셨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하셨을 때다. 지금 현재 선다 3번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신 거죠. 따라서 경매 신청 시. 근데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후순위에 따른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셨죠. 따라서 조금 더 늦춰진다. 언제까지로? 예, 매각대금 완납시까지로. 예, 선다 3번, 5번 잘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가셔서 이제 25번 갑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없다? 아니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문제 없어요. 1번 바로 틀렸네요. 그 밑에 해설 잠깐 보세요.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기본 계약의 내용,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 채무, 채무자 등 이런 거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최고액을 증액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후순위 권리자 뭐 받으셔야 돼요? 아니, 동의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담보가 된다. 그쵸? 채권 최고액 안에 원금이랑 또 뭐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 지연이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담보되는 거예요.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법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셨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당연히 매각대금 완납시자.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셨으니까요. 5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 초과입니다. 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있다. 또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최고액만 변제하시면 돼요. 싹 다 갚으셔야 돼요. 넌 싹 다, 넌 싹 다요. 자, 따라서 지금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입니까? 최고액 변제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럼요. 싹 다 변제하셔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26번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요거 아까 봤었던 문제죠. 후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됐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은 언제 확정되시겠습니까? 매각대금 완납시죠. 2번인 거죠. 2번. 네. 자, 27번 공포의 27번 접보겠습니다.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의 Y 토지에 대해서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저당 문제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채무자가 일단 누구죠? 갑이라고 하신 분 빨리 일어나세요. 자, 채무자 누구죠? 을 맞습니까? 예, 채무자 을이에요. 을. 자, 그리고 제3자 병도 Y 토지에 대해서 담보 제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지금?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병이요. 예. 물상 보증인 있으면은 내용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봤을 때 그냥 공동저당 한 문제 그냥 없는 셈 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지 마라 이런 표정이세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문제 풀다가 패스할 때도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간 부족해서 알고 패스하는 거랑 몰라서 패스하는 거는 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이 1번 공동저당권자인데 일단 채무자가 을입니다. 을이 채무자. 자, 이분이 부동산 뭘 제공하신 거예요? X부동산, X부동산. 자, 그리고 나서 병이 이제 보증인이죠. 제3자 병 요분은 이제 물상 보증인이에요. 물상 보증인. 이분이 Y부동산 제공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갑이 1순위 뭐예요? 저당권자예요. 공동저당권자. 맞습니까? 예, 갑이 1순위입니다. 자, 갑이 받으셔야 될 돈 얼마? 5천만 원. 갑이 받으실 돈 5천만 원. 자, 이 상태. 자, 이후에 자, 정은 X 토지에 대한 2천만 원. 자, 정은 2천만 원. 자, 이분은 현재 받으실 돈 2천만 원.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 같은 경우는 Y 토지에 대해서 3천만 원. 자, 무는 3천만 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 자, 여기서 Y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한테 배당돼 버렸죠. 일단 현재 Y 토지가 경매돼가지고 얼마가 나온 거예요?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 공동저당권자 갑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라면은 X부동산, Y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분배당 받으셔야 돼요? 가 아니죠. 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Y 토지 경매돼가지고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한테 됐고 X 토지 매각 대금 중에서 5천만 원, 4천만 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단 물상 보증인이 나왔을 때는 일단 자,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 상황. 저당권자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 받으셔야 돼요? 이거 4천이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과 채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부족분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요거 이제 건드시는 거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1번 저당권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X에서 4천 다 받으시고 Y 부동산에 대해서 1,000만 원만 받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 자, 여기서 저당권자가 보증인 거 5천만 원 먼저 다 받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받고 놔두신 거예요. 받고 그냥 가버리셨다. 이래도 문제는 없거든요. 현재 Y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5천만 원 전액을 다 받고 가버리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무가 X 토지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무가 X 토지에 대해서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이 무가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출제되는 게 후순위 권리자들의 대위권을 묻고 있는 거예요. 대위권. 얘가 대위권 행사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얘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갑이 여기서 얼마만 받아가셔야 돼요? 1,000만 원만 받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래 얼마 남아 있었어야 돼요? 4천만 원 남아 있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 받을 수 있었어요? 3천만 원 다 받으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5천만 원 다 받아가 버렸죠. 따라서 이 받을 수 있었던 3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권 행사. 그래서 무가 3천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 대위권과 관련해서 보증인,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현재 사례에서의 누구죠?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누구죠? 무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위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대위권이 없어요. 얘는요. 이 두 가지 잘 비교하시면 돼요. 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없고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있느냐? 어차피 1순위가 돈 받아가실 때 뭐부터 받아가시니까요? 정상적이라면 요것부터 받아가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 밑에 딸려있는 애는 원래부터 받으래 못 받으래? 원래 너는 못 받으래라는 거예요. 따라서 대위권 돼야 안 돼요? 아, 너는 안 되는 거예요. 단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대로라면은 1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얘 거부터 받고 그 다음에 받으실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가능하다? 대위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공동저당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증인이 있죠. 이렇게 보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순위 저당권자가 채무자 거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증인 거를 건드셔야 된다. 근데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꼭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딱 주거든요. 보증인 거 먼저 받고 다 나가버렸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대로라면은 Y에서 1,000만 원만 갑이 받아가시니까 얼마 받으실 수 있다? 4천만 원 중에서 얼마 받으실 수 있다? 3천만 원 전액 다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3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 대위권 행사 여부는 이렇게 나뉘게 된다.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만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